혹시 요즘 부쩍 키가 줄었다고 느끼시거나 허리가 굽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뼈 속이 비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집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골밀도가 떨어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절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험한 뼈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뿌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약초 쇠무릎이라 불리는 우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뼈 속 노폐물을 빼는 원리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또한 골밀도를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까지 꼭 알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먼저 우슬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슬은 줄기의 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이라 불립니다. 비름과에 속한 다년생 풀의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자라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자료를 보면 우슬의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고 합니다. 맛은 쓰면서도 시고 약간 단데 주로 간과 신장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를 주관하는 장기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우슬이 뼈 건강과 깊이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도 우슬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경직되어 움직이기 어려울 때 낫게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수백 년 전 선조들도 이미 우슬의 뼈 효능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뼈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걸까요? 우리 뼈 안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뼈를 짓는 조골세포와 오래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세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갱년기가 오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새로 짓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뼈 속은 점점 비어가고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골다공증의 시작인 셈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는 병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서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를 지키는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골밀도가 떨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슬은 이런 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우슬이 파골세포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한한방부인 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슬 추출물이 세포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작용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것이죠. 즉, 뼈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 골밀도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 연구도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실린 골다공증 흰쥐 실험이었거든요. 난소를 제거해 골다공증을 유발한 쥐에게 우슬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골밀도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뼈 대사를 보여주는 생화학적 지표들도 함께 개선되었거든요. 연구진은 우슬이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쥐에게 우슬 추출물을 투여하자 골조직 밀도가 변했거든요. 골조직 밀도가 약 8%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 소실은
53%나 감소했어요. 이런 결과들이 우슬을 뼈 건강 약초로 주목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슬 속 어떤 성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핵심은 액디스테론이라 불리는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또한 혈액 속 불순물을 제거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뼈 속 노폐물을 빼낸다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슬에는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폴리펩타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막아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슬은 뼈뿐만 아니라 온몸의 순환까지 함께 돕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우슬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우슬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10g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양을 넘겨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과다 복용 시 설사나 복통 구토가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임산부와 수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슬은 어혈을 풀고 혈액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분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드시 임산부와 수유부는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월경과다나 허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혀를 내리는 성질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평소 몸이 차고 설사가 잦은 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습관이 바로 뼈를 망치는 생활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빠르게 내보냅니다. 아무리 우슬을 드셔도 짠 음식을 즐기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커피와 탄산음료를 과하게 드시는 것도 뼈에 좋지 않습니다. 햇빛을 보지 않는 생활 역시 비타민 D 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쌓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슬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우슬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차로 우려내 마시는 것입니다. 물 2리터에 우슬을 넣고 끓인 뒤 약불로 더 달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두충을 함께 넣으면 항염 효과가 보강됩니다. 다만 쓴맛이 강하므로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거든요. 멸치나 두부,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슬이라는 뿌리가 뼈 건강에 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슬은 약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